안녕하세요. 이제 이론 핵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교재 344페이지입니다. 자, 맨 밑에 3번 경매 참가인데 먼저 법원이 입찰 공고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습니다. 만약 1억이라고 하면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데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 하고요. 유찰되면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깎아줍니다. 통상 20% 또는 30% 정도 깎아줍니다.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방법이 있는데요. 34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매각 방식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각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기일 입찰, 시험에 매각 방식이 2가지가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약 330개 조문 정도 됩니다. 이 방대한 조문에서 시험에는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요약 핵심 정리 강의를 듣고 나서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이 3가지 방식이 있다. 기일 입찰이나 호가 경매는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가지고 제출을 하고요. 호가 경매는 부를 호자, 가격 가자, 말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호가 경매. 자, 그래서 이건 유찰되면 한 번 더 오위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2번째 할 때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에는 가격을 깎아주는데 1기일 2회 입찰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입니다. 기간 입찰이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다만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연체이자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매각 방식이 2가지가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346페이지 경매 절차를 보면은 표를 보면 채권자가 개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9회 때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다가 경매 집행 비용을 미리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준비를 하는데 경매 준비를 하는데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권자에게 고지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하고 물건 자료 열람을 하고 나서 현장 답사하고 경매 실시, 매각 기일 날 매각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서 매각 기일 날 매각 실시하는 것부터만 개업공개사는 알고 입찰 대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매각 기일 날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유찰됐다고 하고요. 유찰되면 새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데 이 새 매각의 경우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했을 때에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자, 이 매각기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 한 사람을 뽑고요. 그 다음에 2등,
차순위 매수신고도 뽑습니다. 보증금은 1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입찰을 하고 그래도 2명 이상이 나오면 추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었다. 그런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그러면 옛날에는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2천만 원, 2억이 최저 매각 가격이니까 그러면 남은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 따라서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2등을 뽑는데요. 2등은 왜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낼 것을 대비해서 2등을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보증금하고 2등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만 원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경우에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고요. 1등 한 사람이 2억 5천만 원을 써냈으면 그 보증금 2천만 원을 뺀 금액 이상, 즉 2억 3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차순위 2등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자, 그래서 이제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나면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부 결정 선고를 하게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허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30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기일은 6월 30일이면 6월 30일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돈을 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금 납부 기일에서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으로 바뀌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는데 대금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주기 때문에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명도가 있는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이 있고 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이 있다. 명도 소송은 소송하려면 소송비도 2, 300만 원 들고 소송기간도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인도 명령은 곧바로 판사한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요.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만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배당 순서인데요. 배당 순서도 시험에 2번 정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다. 자, 그러면 배당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순위. 영순위 가장 먼저 배당을 하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집행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영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시험에는 영순위를 1순위, 1순위를 2순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영순위라는 건 가장 먼저 해준다는 뜻입니다. 1순위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위가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당해 부동산, 예를 들면 우리 이 건물이 경매 넘어간다면 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지 아니한 게 있다면 이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당받는 게 이제 소위 물권입니다. 그런데 물건은 순서대로인데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과 똑같이 순서에 의해서 배당하는 게 확정일자 임차권, 그 다음에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서 그 외에 전세권, 저당권 등은 전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줍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물건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법정기일에 따라서 조세채권도 법정기일이 뒤에 있는 물건보다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물건 다음에는 남는 게 임금, 월급을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후순위 조세채권 배당해 주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은 각종 공과금입니다.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배당 순서 거의 물건까지도 다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후순위 물건을 보통 미국에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후순위 비우량 채권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 자, 그래서 배당 순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348페이지 348페이지 그 박스 참고에 2번에 방가로 1번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방가로 1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기 2회 입찰제, 기간 입찰제가 도입됐고요. 호가 경매제도도 부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방가로 5번 매수 보증금의 인하입니다. 6번, 5번, 시인 5번이 있는데, 자, 매수 보증금, 이 보증금은 시험에 첫 번째 경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매수 보증금, 그 다음에 공매 보증금,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 항고 보증금이 있는데, 자, 먼저 경매에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입니다.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가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이나 매각 예정가나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7번 대금 지급 기일에서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대금 지급 기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다. 옛날에는 낙찰길이었으나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앞당겼다. 그래서 첫 매각을 할 때 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51페이지 맨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23회 문제군요. 351페이지 1번. 그래서 경매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다. 기일입찰에서 1번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차순위 매수 신고 2번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도 예를 들었는데 1억짜리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뭐 9천만 원이라고 볼까요? 최저 매각 가격이 가령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냈다 하더라도 내가 써낸 금액이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인 900만 원만 매수 보증금을 냅니다. 나머지 잔대금이 9,100만 원인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2등을 하려면 최소한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매각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촉탁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했죠.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딱 돈 내는 날이 하루가 아니라 그날까지만 돈 내면 됩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써내가지고 보증금만 900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가지고 재매각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한번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냈는데 또 재매각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 매수인은 이제 재매각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매인데 경매 내용이 사실상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기출됐던 문제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35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예규입니다.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입찰표 작성 및 제출. 동그라미 3번 차순위 매수 신고. 동그라미 4번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동그라미 5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동그라미 6번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동그라미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한번 볼까요?
만약에 A, B, C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A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겠다고 써냈습니다. 이 A 지분을.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 C나 B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내가 그 가격에 살게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 안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 다 낼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 못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 이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중개사무소 중개 대상물이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도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매수 신청 대리하고 만약 수수료를 받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양가로 1번 353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죠. 시군구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등록 요건을 보면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일 것, 소위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매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이 5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전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서류.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입니다. 자격증 사본. 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제출 또는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신청들이 나중에 볼까요?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증을 제출 반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4, 5, 6 세 개가 되겠는데 자격 취소는 7일 이내에 반납하고요. 지정 신청할 때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등록 신청,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자격증 미제출이다.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 안 하는 이유는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등록 신청할 때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4번, 6번도 논리적으로 보면 제출 안 해야 될 텐데 입법의 불비입니다. 아직까지 법 조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격증 사본을 353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칙 제출 예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나는 중개업은 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만 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이 있어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실무교육이 수증 사본, 그 다음에 반명함판 사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명함판 사진 대신에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서는 아직도 사진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지요. 그래서 이 4번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수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수수료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공인중개사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의 경우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 50만 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 마지막으로 실비가 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 한도액이 30만 원인데 이 한도액에는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로. 근데 근거리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비용, 이런 거는 따로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양가로 5번 등록 처분 통지인데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에 합니다. 종별 변경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하고 원칙은 신규 등록,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죠. 근데 종별 변경, 중개인 종별 변경을 하는 건 없으니까 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나머지 이거 등록증 교부도 중개사무소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35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단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 해당하는 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이런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10번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실무교육이 있는데 게시 의무. 게시 의무는 등수보자, 중개업만 하려면 4개고요. 여기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등수보, 즉 자격증만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2개씩 계셔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하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하나, 중개보수요율표 하나,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율표 하나, 보정 설정 영령서도 똑같다. 다만 중개업을 할 때는 자격증 반드시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당연히 자격증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7개입니다. 중개업을 해도 4개는 게시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55페이지 맨 밑에 10번. 11번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18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 가장 길죠? 중개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승인 요청입니다. 나머지 중개 실무교육은 위탁한다고 하는데 경매 실무교육은 지정 승인 요청이다. 나머지 12번, 13번은 똑같습니다. 13번 보정 설정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었었는데요. 본사가 하나고 분사무소가 하나고 이런 경우에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는 경우에는 보정 설정을 얼마 해야 되는가? 분사무소를 2개로 볼까요? 그러면 각각 1억, 1억, 2억 본사. 여기에다가 둘 다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은 얼마예요? 중개업만 하려면 4억이고요. 다 합하면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하려면 추가로 2억, 1억 가입해야 된다고요. 보정 금액을.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둘 다 하려면 4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2개가 있다면. 보정 설정 금액은 똑같습니다. 중개업하고 단 매수 신청 대리는 이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이런 중개인의 경우는 보정 설정할 필요가 없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58페이지입니다. 대리행위인데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358페이지 양가로 1번에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문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된다. 양가로 2번 사건 카드 보존입니다. 5년 보존입니다.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게 중개사법에서는 9가지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5가지를 확인 설명해 4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에 보면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되죠. 이 확인 설명서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수수료 및 영수증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매수신청대리는 아직도 수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상.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원본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60페이지 수수료표 이거 했죠. 수수료표 수수료표는 했습니다. 360페이지는 자, 그러면 앞에 5년 보존, 3년 보존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우리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고 거래계약서 5년,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양가로 5번 금지 행위가 있는데 자, 금지 행위는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고요. 동그라미 4번만 보면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특히 니은,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폐업은 중개사법에서는 미리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근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61페이지 맨 밑에 지도 감독입니다. 지도 감독. 이 지도 감독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감독을 보면은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지도 감독 관청.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중개업과 관련해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의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 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 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협회, 시, 도, 지부나 지원장은 362페이지에 보면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362페이지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다음 달, 이건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의 등록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사항 등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36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한 경우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만 폐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3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동그라미 2형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 취소였습니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업무정지 사유 등이 있는데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없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반드시 업무정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 휴업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매수신청 대리만 폐업을 하거나 휴업할 수 없습니다. 휴업하고 싶으면 중개사무소를 휴업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인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는 말을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그 사실을 써붙여야 된다는 점, 중개사무소 등록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의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중개보조는 안 되고요. 오직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도 대표자만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3번이 맞고요. 4번은 항고할 수 있다 했는데 항고 대리, 소송 대리는 개업공개사가 못합니다.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이론 요약 정리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